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 크리쌤이고요. 또 초등 영어를 또 소개해 주시는 즐거운 초등 영어 지니쌤을 오늘 저희 채널에 모셔보았는데요. 지니쌤 예전에 저희 초등 영어 독서법 네, 채널에 나오셨었어요. 오늘도 또 파닉스 전문가로서 저희가 좋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봤니의 저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즐거운 초등 영어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파닉스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제 신학기 되면서 아마 파닉스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오랜 시간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이 중단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상 파닉스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진희쌤께서 예전에 파닉스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요. 오늘 아마 더 좋은 꿀팁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재를 좀 고르는 팁부터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파닉스 하면 사실 파닉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막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쵸. 우리 한글을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쓰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사실 일단 문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좀 배우는 것,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듣기 이런 것들은 또 되지만 그쵸. 문자 인식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파닉스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것이 좀 수월하게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파닉스 교재가 시중에 너무 많은데 이런 맞아요. 그리고 좀 학년별로 좀 다른 초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영어 교과서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네. 초등 영어 교과서를 만들고 난 직후에 제가 파닉스 교재를 또 출간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닉스 리딩 책도 이제 네, 여기, 네. 홍보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이 책도 이제 내면서 제가 많은 친구들이 파닉스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파닉스 교재를 고르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 어떤 점일까요? 일단 우리 네. 저학년 친구들은요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거죠? 파닉스 중에서 한 권이나 두 권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사실 고학년용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또는 파닉스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아이가 규칙이 조금 불확실하다, 조금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이 복습용으로 쓰는 교재이지 이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4권에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파닉스 교재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떤 교재들은 좀 쉽고 어떤 교재들은 좀 어려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교재는 그 능률의 커먼 파닉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네. 책은 굉장히 영유아 친구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이상이 됐을 때 좀 쓰시면 좋은 책들은 스마트 파닉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퓨처에서 나오는 스마트 파닉스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이 왜 초등 진입한 이후에 쓰시면 좋냐면은 이렇게 쓰기 활동이 많아요. 유아 친구들이 이 책으로 하게 되면은 파닉스에 막 질려버려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앱도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하는데 지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7세, 8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은 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파닉스 책의 1권은 알파벳 2권은 단모음, 3권은 장모음, 4권과 5권은 이제 이중모음이나 이중자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권을 하다 보면은 파닉스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빨리 나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꿀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학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취학이나 저학년 친구들은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가는 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초등 진입했는데 이거를 막 1년씩 파닉스를 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저는 단모음과 장모음 정도까지만 규칙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읽기로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단계는 좀 생략해도 네, 네. 아이들이 충분히 추측하면서 읽을 수 기본적인 은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 꿀팁을 주셨고요. 8세 미만 친구들은 커먼 파닉스, 그 이후 친구들은 스마트 파닉스 이렇게 네. 소개시켜 주셨죠.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파닉스에 대한 좀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면 파닉스는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는지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파닉스를 이미 했는데 안 된다고 또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파닉스에 대한 이런 오해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들이 기준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공교육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 전에 파닉스를 조금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 파닉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공교육 영어를 시작하면서 공교육에서부터 원하는 성취 기준이 낱말과 어구 쓰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읽고 쓰기, 문자 인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고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3학년부터 막 단어를 엄청나게 암기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은 우리 2학년 말까지는 조금 해결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파닉스를 끝냈는데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파닉스의 기본 규칙을 모른다기보다는 그 규칙과 실제 문장에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유창하게 읽을 것인가. 파닉스 규칙은 알았지만 유창성이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파닉스를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창성을 늘릴 수 있게끔 파닉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 그리고 사이트 월드를 조금 더 노출시켜 주시면서 그 문장 하나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 파닉스 단어 말고도 사이트 월드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같이 학습을 하면서 문장을 유창하게 읽어내면서 자신감을 길러주는 거.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이도 뭔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고요. 그리고 파닉스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한 발짝 전진했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아이가 근데 만약에 7세 이 정도면 파닉스를 조금 더 해주셔도 되는데 학년기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딩으로 조금 연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닉스가 안 된 친구들한테 다시 파닉스를 다시 반복하는 건 좀 지루한 일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해 주셨듯이 사이트 워즈도 같이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부에서 아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실 것 같아요. 파닉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혹시 받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닉스 규칙을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파닉스를 끝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지 끝냈다고 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파닉스를 끝냈다, 뭔가를 뭐 뗐다 이런 표현은 잘못됐고 파닉스의 기본 규칙을 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있는 모음 소리, 그 다음에 알파벳의 26개의 음가 이 정도를 아이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이 연령별에 따라서 좀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파닉스의 기본 규칙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파닉스의 규칙을 안다면은 그 규칙들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규칙들을 가지고 이제 리더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읽기 연습 아까 말씀 맞아요. 주셨던 네네. 유창성을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희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리딩을 같이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2부에서는요, 진희쌤께서 파닉스를 끝난 직후 또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장모음하고 이제 단모음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리딩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꿀팁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